조로는 아이기스와의 대결을 통하여 도신류마저 영구 패도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하며 도신류와 엠마를 영구 패도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화도 1문자만큼은 여전히 영구 국도로만 변환되었을 뿐 영구 패도로는 변환되지 않았고, 조로는 결국 화도 1문자가 마지막 숙제가 된 것인가? 아직 이 녀석을 영구 패도로 변환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갈 길이 멀었음을 의미하겠지. 저승에서 만날 쿠이나를 위해서라도 이 것만큼은 반드시 영구 패도로 변환시킨다 라고 생각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조로를 바라보며 또 다른 벽을 넘어서고 있는 중이군요. 역시 당신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밀짚모자 루피와 함께 자멸하도록 유도했는데 되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니 라고 말하였고, 조로는 아이기스를 향해 칼을 겨누며 이제 니놈과도 결착을 지을 시간이다.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삼도류 오이 신감 무퇴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갑옷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의 갑옷 일부가 완전히 잘려나갔고, 조로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삼도류 오이 신감 무퇴를 사용하여 아이기스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기스는 자신의 손바닥을 넓게 펼쳐 조로의 공격을 튕겨내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혼돈의 굴을 사용하여 조로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뺨에서 피가 흘러져 내렸고, 아이기스는 역시 롤로노와 조로, 당신 체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군요. 밀짚모자 일당의 명의 초파가 건넨 약물이 뛰어나긴 하다만 완전한 효능을 가지고 완성된 샘플은 밀짚모자가 건네받은 샘플뿐인 것 같군요 라고 말하며, 초파가 조로에게 건넨 약은 완전한 효능을 가진 약은 아니었고, 그 때문에 조로는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나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기스는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변에 알 수 없는 에너지들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아이기스는 롤로노와 조로, 나를 이토록 몰아붙인 자는 그놈들 이후 처음이로구나 라고 말하였고, 조로는 조금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저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소강 상태가 흐른 뒤 조로와 아이기스는 곧바로 서로를 향해 공격을 시도했고, 조로와 아이기스의 폐왕색 패기가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파를 형성하며 조로와 아이기스의 대결은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조로는 초파가 건넨 만병통치약 25211을 먹었지만 25211은 급하게 제조된 샘플이었기에 조로의 체력을 완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조로는 이후 루피와 연이은 난전을 펼친 터라 몸 상태가 꽤나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에 굴하지 않으며 감겨있던 자신의 왼눈을 뜬 뒤 근위병, 이제 결착을 지을 시간이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세 자루에 폐왕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시킨 뒤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접근한 뒤 아이기스의 팔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빛조차 포함한 모든 것을 잠시 무해 상태로 되돌린 뒤 거대한 운석을 조로를 향해 떨어뜨렸고, 조로는 순식간에 운석을 베어낸 뒤 아이기스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이기스의 함정이었고, 아이기스는 조로가 운석을 베는 것을 유도한 뒤 조로가 자신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렸고, 아이기스는 자신의 검 혼천폐무도의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뒤 폐왕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조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를 손쉽게 막아서며 검술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그런 어설픈 검술로 나를 뵐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일합참살 지옥참수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에게 곧바로 반격을 가하나, 아이기스는 롤로노와 조로 역대 최강의 검사라는 건가? 하지만 검술은 승부의 극히 일부, 객기는 좋으나 아직 니놈에게 꺾일 시기는 아니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방패 혼천폐무순을 꺼내든 뒤 혼천폐무순의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하여 조로의 공격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일합참살 지옥참수의 위력이 생각보다 더 강력했고, 아이기스는 조로의 공격을 막아서지 못하며 멀리 튕겨나갑니다.
하지만 아직 조로의 공격 세례가 끝나지 않았고 조로는 곧바로 패도 일왕 진무성천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조로의 폐왕색 패기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며 순식간에 아이기스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아이기스는 조로의 공격에 제대로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세를 다잡은 뒤 끝이다 신의 방패 라고 말한 뒤 삼도류 절명투하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몸을 정확하게 반토막 내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아이기스는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된 채 쓰러집니다. 그리고 조로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아이기스를 바라봅니다. 조로는 아이기스를 한 차례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무언가 찝찝한 감정이 느껴졌으며 아이기스가 만들어낸 허무의 공간도 붕괴되지 않았기에 조로는 본능적으로 끝이 아님을 알아차리며 천천히 아이기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기스의 주변에 엄청난 양의 빛이 모여들었고 조로조차 눈이 부셔 앞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뭐냐 이 불빛은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천천히 공중으로 떠오르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의 손바닥에서 환한 빛이 퍼져나오고 있었고 아이기스는 니힐라이저를 사용하여 전신의 부상을 완전히 회복하였고 조로는 조금은 부당하다는 듯이 이를 바라보며 오로성조차 아득히 능가하는 회복력이군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니힐라이저, 시간과 공간, 심지어 빛조차 무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화두일문자를 꽉 깨물며 벌써 쓰러지면 실망할 뻔했다고 망할 경비병 이라고 소리쳤고 아이기스는 자신의 손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니힐라이저에도 분명 한계는 있다. 서둘러 쓰러뜨리지 않으면 위험한 건 되려 내가 될지 모른다. 니힐라이저는 시간의 법칙을 잠시 속여 몸을 회복한 것처럼 둔갑하는 기술이기도 하기에 언제 갑자기 부상의 여파가 몰려올지 모른다 라고 말하며 아이기스의 니힐라이저는 시간조차 잠시 무로 되돌리는 기술이긴 하나 결국 아이기스조차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었고 아이기스는 변수가 발생하기 이전 빠르게 조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가 조로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아이기스의 갑옷이 폭발을 일으켰고 조로는 폭발의 여파를 견뎌내며 인상을 찌푸리며 아이기스를 바라봅니다. 아이기스의 갑옷이 시간의 법칙을 견뎌내지 못하며 폭발하였고 아이기스는 본 모습을 드러냈고 아이기스의 패기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아이기스는 과거 3000년 전 태고의 전쟁에서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는 탓에 불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고 결국 갑옷으로 힘을 가두어 힘을 봉인하기로 결정했고 아이기스의 갑옷은 일종의 억제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로가 아이기스의 갑옷을 격파하며 아이기스의 힘을 억제하던 갑옷이 사라졌고 아이기스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으며 난폭해졌습니다. 다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었기에 아이기스가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아이기스는 3000년 만이군 다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말했고 조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래 그 정도는 되어야 배는 맛이 있지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접근하여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조로의 참격과 함께 청룡, 황룡, 흑룡이 나타나 아이기스를 노립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롤로노와 조로 서둘러 승부를 볼 셈인가 나에겐 잘된 상황이다. 저 녀석은 분명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걸 알기에 빠르게 결착을 지으려 하는 거겠지. 하지만 조급함은 곧 패배로 직결될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조로의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을 막아서기 위하여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카오스의 형태로 변화하였고 아이기스는 평범한 카오스의 형태가 실체가 보이지 않으며 짙은 어둠과 영원히 불타는 무언가가 아이기스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아이기스의 눈은 마치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기스는 카오스의 형태로 변화한 뒤 곧바로 프랙탈 패시보를 사용하였고 매우 거대한 블랙홀이 생겨나며 조로의 기술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패기가 워낙 강력했기에 조로의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은 아이기스의 프랙탈 패시보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고 아이기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억제된 힘이 해제되었음에도 내가 밀리는 건가? 라고 생각했고, 조로는 아이기스가 반격할 틈도 주지 않으며 아이기스에게 다가와 제2의 정상결전에서 선보인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일합 천지 참수제를 사용하여 아이기스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조로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설 순 없다고 판단한 뒤 몸을 비틀어 자신의 한 팔을 희생하였고, 아이기스의 팔이 완벽하게 절단되며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곧바로 반격을 취하며 자신의 검 혼천폐무도에 태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태고의 검식을 사용하여 조로의 복부에 칼을 꽂아넣는 데 성공했고, 조로는 피를 토하며 비틀거렸고 아이기스 역시 한 팔을 잃는 중상을 입습니다. 조로와 아이기스는 치명타를 주고받은 뒤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승부를 이어갔고, 본능적으로 승부의 끝이 다가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검 세자루의 폐왕색 패기를 극대화한 뒤 잠시 눈을 지그시 감으며 루피와 동료들 쿠이나 미오크를 순서대로 떠올렸고, 난 저 남자를 베고 더 높은 경지에 올라선다. 최강이 된다는 약속은 지켰다만 이곳이 내 최종 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라고 말한 뒤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한 번에 방출하며 일합의 승부를 결정짓고자 하였고, 그 순간 도신류가 조로에게서 도신류마의 의지를 느끼며 도신류의 패기가 더욱 강해집니다. 조로는 자신의 마지막 공격을 시전하기 위하여 순식간에 공중으로 도약한 뒤 자신의 검과 신념을 일치시키며 신검 합일의 경지에 올라섰고, 조로는 곧바로 화도일 문자를 사용하여 모든 것을 불태울 만큼 강력한 화염을 일으켜냅니다. 또한 동시에 도신류를 사용하여 그 어떠한 적도 단번에 베어버릴 만큼 강력한 참격을 만들어냈고, 이후 엠마를 사용하여 매우 강력한 번개를 일으켰고, 화염, 참격, 번개는 동시에 아이기스를 향해 날아갔고, 조로는 자신의 마지막 합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리고 조로의 화염, 참격, 번개는 하나의 합을 이루었고, 조로는 이 기술을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으로 명명하였고,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며 아이기스에게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조로의 공격을 맞받아치기 위하여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공허의 절단을 사용하여 조로와 자신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물질을 무의 상태로 되돌려버렸고, 조로의 공격의 위력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단한 위용을 떨치고 있었고, 아이기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최적의 타이밍을 캐치한 뒤 곧바로 자신의 검과 방패, 배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동시에 두른 뒤 태초의 서약 프라페시보를 사용하여 시간과 공간마저 붕괴시키며 조로의 기술을 무효화시킨과 동시에 조로의 생명력을 아사가 조로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며 허무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의 태초의 서약 프라페시보와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이 충돌하였고, 조로의 공격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또한 조로의 하반신부터 서서히 사라져가며 조로는 생명을 잃는 것을 넘어 존재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며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아이기스가 쓰러짐에 따라 공허의 세계가 붕괴되었고, 아이기스는 레드라인의 상공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낙하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몸 절반이 사라져갔지만 그 순간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이 아이기스의 태초의 서약 브라페시보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조로의 무장색 패기가 아이기스의 능력에 저항하는 데 성공하며 조로는 아이기스를 꺾는 데 성공합니다.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이 아이기스의 태초의 서약 브라페시보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며 조로는 아이기스를 꺾는 데 성공하였고, 공허의 세계가 파괴되며 공허의 세계에서 전투를 이어가던 쌍디와 워큐리 역시 레드라인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 세계가 붕괴되었다는 건 그 근위병 녀석이 패배했다는 소리겠지. 말이 뭐 그놈을 꺾은 것인가? 제법 만만치 않은 녀석인데 말이야. 과연 세계 제1의 검사란 말인가? 라고 말하며 조로의 강함에 감탄함과 동시에 조금은 질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좌절하며
롤로노와 조로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군. 밀짚모자도 밀짚모자지만 롤로노와 조로 역시 그에 준하는 위험인자다 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조로는 루피 이무와의 대결로 인한 부상을 하는 채 아이기스와 격렬한 사투를 벌인 탓에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 놓였고, 조로는 운이 좋게도 바다가 아닌 마리조아의 잔해 속으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불행은 곧바로 찾아왔고 조로는 승리를 만끽할 틈도 없이 누군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쓰러진 아이기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곧바로 조로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조로는 조금은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귀찮은 녀석이 나타났군 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칼을 꺼내듭니다. 하지만 조로의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고, 냉정하게 말하면 몸을 움직이는 것도 기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마스는 워큐리와 함께 성지 마리조아에 도달한 뒤 곧바로 조로, 쌍디 등을 처리하려 했고 각자 구역을 나누어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워큐리가 조로, 쌍디와 마주하게 되었고 아이기스는 워큐리에게 쌍디를 상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후 아이기스의 능력으로 인하여 조로, 쌍디, 워큐리가 공허의 세계로 끌려가게 되었고 워큐리는 쌍디와 격돌하게 됩니다. 한편 마스는 성지 마리조아가 무너진 것을 확인하며 마리조아가 완전히 수장되기 전에 기밀 자료와 중요 문서, 특히나 이무가 신신당부했던 그 물건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판기아성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무만이 출입할 수 있는 꽃의 방 내부로 진입하였고 꽃의 방에는 마스보다 먼저 도착한 누군가가 있었고 마스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이 녀석이 여긴 어쩐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다름 아닌 퀘이사였고 퀘이사와 마스는 과거 900년 전부터 안면이 있었기에 단번에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꽃의 방 내부에서 마스가 회수하려는 물건을 들고 있었고 마스는 이무님의 명령을 듣고 온 것이냐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마커스 마스성 이 물건은 내가 가져가도록 하지 이무에게 전해라 맨마이어 퀘이사가 가져갔다고 라고 말하였고 마스는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분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말게나 그 물건은 내가 전달하도록 하지 이무님께서 그 물건은 오로성이 회수하도록 명령했으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꽃의 방에서 회수한 물건을 바라보며 이 물건은 아나스타시스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전해지는 성물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여 그 녀석을 부활시킨다면 우리의 계획은 한층 더 가까워진다. 마스 녀석을 마주하게 될지는 몰랐다만 절대로 이 물건만큼은 넘겨줄 수 없다 라고 생각하였고 마스는 퀘이사 당장 그 물건을 넘기지 않는다면 배신으로 간주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소리쳤고 마스는 사람 열매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예수의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스가 퀘이사의 배신을 직감하며 아나스타시스를 탈취하기 위하여 곧바로 예수의 형태로 변화하며 퀘이사를 응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의 전신이 얼어붙었고 마스의 뒤에서 아오키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오로성 마스성 오랜만에 뵙구려 라고 말했고 마스는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얼음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 니놈이 이곳엔 어떻게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아오키지에게 다가가며 마스 충격적이겠지 물론 이 상황이 이해가지 않을 테고 말이야 조금 더 쉽게 말해주겠네 나와 아오키지는 같은 편이란 말이네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마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이곳에서 시간 낭비할 시간은 없다. 조만간 세계 정부의 우군이 들이닥칠 거다. 내가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되면 이무 녀석이 미쳐 날뛸지 모른다고. 아직 우리는 이무를 상대할 만큼 강하지 않아. 아오키지 물건을 회수했으니 도주한다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곧바로 우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과 아오키지의 기척을 숨깁니다. 그리고 마스는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퀘이사와 아오키지의 기척을 살피나 그 순간 아오키지가 다시 한번 마스를 얼려버렸고 이후 바노거가 하늘에서 날아와 마스의 앞면에 총을 갈겨버렸고 마스는 퀘이사 세계 정부를 배신하며까지 얻으려는 게 무엇이지 라고 소리쳤고 퀘이사는 세계
그리고 자유다 라고 말했고, 바노거는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퀘이사 아오키지와 함께 마스의 앞에서 사라집니다. 루피가 자유를 추구하며 이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추구하기에 자유와 세계를 동시에 손에 넣으려는 자는 없었는데, 티치와 그의 동료들은 세계를 지배함과 동시에 세계정부와 밀지모자 일당을 괴멸시키고 자유를 추구하려 하기에 이들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세력의 등장은 세계의 행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퀘이사는 바노고 아오키지의 도움으로 아나스타시스를 탈취하는 데 성공하였고, 세계정부를 배신하고 검은 수염의 적단에 합류했다는 것이 확정납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세한 이야기와 퀘이사의 계획, 티치의 계획, 티치와 얽힌 과거의 이야기는 최악의 적 검은 수염 시리즈에서 상세하게 밝혀질 예정입니다. 마스는 눈앞에서 퀘이사와 아오키지, 바노거를 놓친 뒤 퀘이사 처음부터 충성심이 깊진 않은 녀석, 하지만 설마 세계정부를 배신할 줄은 몰랐군. 누구보다 세계정부의 힘을 잘 아는 녀석이 아오키지, 검은수염의 적단의 배신자 퀘이사 그놈도 검은수염과 손을 잡은 건가? 그 녀석 밀짚모자 못지않은 기이한 행보를 보인 놈에게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한편 마스는 빠르게 계획을 변경하며 우선은 조로와 쌍디를 처리하며 루피의 양날개를 잘라내고자 하였고, 조로와 쌍디의 흔적을 찾아다니나 당시 조로와 쌍디는 아이기스의 능력으로 인하여 공허의 세계로 간 상태였기에 마스는 조로와 쌍디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조로가 아이기스를 꺾는 데 성공하며 공허의 세계가 붕괴되게 되었고, 마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조로와 쌍디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워큐리가 쌍디를 상대하고 있으며 조로는 왜인지 모르게 빈사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조로에게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중에서 아이기스가 떨어졌고, 마스는 본능적으로 아이기스를 캐치하였고, 아이기스가 세계정부의 인물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조로를 빈사 상태로 몰아간 장본인이 아이기스라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챈 뒤 세계정부에 이런 강자가 있었나? 롤로노와 조로는 도신 류마조차 능가하는 실력자, 이무님이 아니고서야 저놈을 몰아붙이는 건 불가능하다. 헌데 이무님께선 현재 밀짚모자와 대치 중인데 이무님이 먼저 롤로노와 조로를 쓰러뜨린 뒤 이 녀석에게 롤로노와 조로를 맡겨둔 것인가? 이놈 역시 샴록, 퀘이사, 겐타이와 마찬가지로 세계정부에 감춰진 전력인 건가? 뭐가 되었든 우선은 이놈을 안전한 곳에 놔둔 뒤 롤로노와 조로를 직접 내 손으로 처리한다 라고 말한 뒤 아이기스를 판게아성 내부에 던져둔 뒤 곧바로 조로를 향해 날아갔고, 조로는 마리조아의 잔해 속에서 겨우 몸을 가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가 조로의 앞에 나타났고, 조로는 조금은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귀찮은 녀석이 나타났군 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마스는 빈사 상태로군 롤로노와 조로, 감히 신에게 대항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라고 말한 뒤 사람 열매의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예수의 형태로 변화하였고, 조로는 피를 토해내며 젠장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 라고 말하며 최악의 몸 상태를 보이며 칼을 뽑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조로의 눈빛만큼은 살아있었고, 마스는 조로가 기적을 일으키는 남자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결코 방심하지 않으며 조로를 확실히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워큐리와 쌍디가 격돌한 이후 워큐리는 압도적인 방어력을 선보이며 쌍디를 무력화시켰으나 쌍디는 마리드 잠브를 넘어서 아즈리 잠브를 각성하게 되며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고, 니카와 함께 3000년 전 세계를 풍미했던 강자 아즈리의 힘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아즈리 잠브를 사용하여 단숨에 워큐리를 압도하는 모습을 선보였고, 워큐리는 위기를 감지하며 풍수사탈을 사용합니다. 풍수사탈은 시전하는 즉시 영구적인 생명력 감소, 전신이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대가가 비싼 만큼 값은 확실히 치르는 기술로 풍수사탈은 바람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사탄의 검을 사용하여 생명체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최하 내사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기술로 시전자보다 패기가 압도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생명에 지장이 가는 기술이기에 워큐리는 이 합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기척을 숨긴 채 쌍디에게 다가가 풍수사타를 사용하여 쌍디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조차 워큐리의 풍수사타를 완전히 피해내지 못했고 찰나의 순간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공격을 피해내려 하나 결국 오른팔에 워큐리의 사탄의 검이 스쳐 지나갔고 쌍디의 팔에는 즉시 검은 피가 솟구쳐 나옵니다. 하지만 풍수사타는 심장을 찌르거나 복부를 완전히 통과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효과가 드러나는데 쌍디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공격을 피해내기에 워큐리의 공격은 반쪽짜리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반쪽이라고 해도 강력한 공격임은 틀림없었고 워큐리는 풍수사타를 사용한 뒤 즉시 전신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쌍디에게는 놀라우리만큼 변화가 없었고 쌍디는 뭐야 저놈 자멸한 건가? 라고 말한 뒤 담배를 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의 발밑에 거대한 마법진이 나타났고 곧바로 마법진에서 검은 연기와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쌍디는 살기를 감지하며 곧바로 바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매우 거대한 사탄의 형태를 한 무언가가 나타났고 그 사탄은 라고 말했고 쌍디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듣는 언어였기에 뭐라고 하는 거냐 저 괴물 자식 이라고 말했고 그 순간 블러드문이 떠오름과 동시에 사탄의 형태를 한 무언가는 거대한 낫을 사용하여 쌍디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전신에 치명상을 입으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고 쌍디의 전신 특히 오른팔에서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검은다리 쌍디 이 녀석의 패배다. 이 기술은 나의 신변에도 크나큰 위험이 되기에 도신 류마를 상대할 때조차 봉인해 두었다만 이무님과 세계 정부를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워큐리가 소환해낸 사탄은 쌍디를 베어버린 뒤 곧바로 워큐리에게 향했고 다시 한번 거대한 낫을 휘두르며 워큐리의 목숨마저 가져가려 합니다. 쌍디는 워큐리의 풍수사타를 허용했지만 다행히도 심장 혹은 복부를 관통당하진 않았기에 치명상은 피할 수 있었고 쌍디는 목숨을 잃진 않습니다. 하지만 쌍디는 몸을 움직일 힘조차 남지 않게 되었고 워큐리는 불에 타는 고통조차 버텨낸 뒤 쌍디에게 천천히 다가와 검은다리 쌍디 네 녀석을 죽일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희생 따윈 상관없다 라고 말한 뒤 생명력을 크게 사용하여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지도 모르지만 쌍디를 죽일 수만 있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쌍디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의 전신에서 완전 무결한 빛이 새어나왔고 워큐리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아즈리 잠브를 발현하며 다시 일어났고 쌍디는 완전 무결한 빛과 혈통인자를 동시에 발현하며 풍수사탄로부터 입은 상처를 서서히 치유해 나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나를 죽이겠다고 헛된 꿈을 꾸는건 오로성 나으리 루피가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두 눈으로 본 뒤 그놈에게 최고의 식사를 주기 전까진 죽을 수 없다고 제프 영감이랑 올블루도 봐야 하고 말이야.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의 꿈을 위해서라도 이만 그 알량한 권력을 내려놓길 바라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곧바로 봉이의 형태로 변하여 쌍디를 향해 달려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워큐리가 풍수사타를 사용하며 불러낸 사탄이 빠른 속도로 쌍디에게 다가갔고 사탄은 쌍디를 바라보며 아즐이 살아있었던 것인가? 이 녀석의 복수를 위해 악마의 열매가 되며 나의 의지를 이 세상에 뿌렸다. 이 녀석과 동기어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녀석의 목숨은 반드시 거두어주마 라고 소리쳤고 워큐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쌍디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악마의 열매가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행동하는가? 동물계 악마의 열매의 경우 열매의 의지가 구현화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곤 들었다만 나에게 있어 썩 나쁜 상황만은 아니군 이라고 말하며 솔직히 말해서 사탄과 쌍디가 싸워주면 자신은 어부지를 노리기 좋다고 판단하며 이들의 싸움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사탄은 곧바로 거대한 낫을 사용하여 쌍디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아즈리 잠브를 발현하여 자신의 발을 완전 무결한 순백의 빛으로 뒤덮은 뒤 빠른 속도로 사탄에게 접근한 뒤 사탄의 안면을 강타했고 사탄은 단 한
한 방만에 형체가 흩어지며 서서히 소멸되어 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원통하구나, 모든 악마의 원수이자 신과 함께 악마를 사냥한 이놈을 반드시 죽이려 했는데 라고 말하며 사라졌고, 워큐리는 사람 열매 모델 사탄 역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와 사람 열매 모델 야훼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악마의 열매는 아니란 건가. 하지만 그런 것 따윈 아무런 상관없다. 지금은 오로지 검은 다리를 쓰러뜨리는 것에 집중한다 라고 말했고, 쌍디는 곧바로 담배를 물어들어 한 모금 삼킨 뒤 담배 한 가치가 다 타오르기 전까지 마무리 지어주지. 오늘 저녁은 돼지갈비찜이 좋겠군. 이라고 말한 뒤 담배를 공중에 튕겨버린 뒤 곧바로 워큐리를 향해 접근합니다. 쌍디는 아즈리 잠부를 각성한 뒤 더욱 강해졌고, 순식간에 워큐리에게 접근하여 성스러운 지팽을 사용하여 아즈리 잠부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에 완전 무결한 하얀 빛을 휘감은 뒤 곧바로 워큐리를 공격하려 하였고, 워큐리는 풍수사탈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군.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결국 나의 승리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최종 페이지인 사탄과 봉이가 결합된 거인의 형태로 돌아간 뒤 곧바로 사탄의 방패를 꺼내든 뒤 사탄의 방패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쌍디의 공격을 막아서고자 합니다. 하지만 쌍디의 성스러운 지팽의 위력이 워낙 강력했기에 쌍디의 공격은 단숨에 워큐리의 방패를 부숴버리는데 성공했고, 곧바로 워큐리의 안면에 타격을 적중시켰고, 워큐리는 피를 토해내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나의 방어를 이렇게 무색하게, 검은 달이 도대체 얼마나 강해진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디의 폭격은 끝나지 않았고, 쌍디는 순식간에 워큐리에게 접근한 뒤 이번에는 마리드 잠부를 사용하여 악마의 요리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복부를 걷어찼고, 워큐리는 피를 토해내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워큐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고, 곧바로 저주받은 구원을 사용하였고, 피로 물든 원혼 수만 명이 나타나 일제히 쌍디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들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절규는 쌍디조차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쌍디는 사탄이란 이름에 걸맞는 잔인한 기술이군. 아니 어쩌면 세계정부랑 가장 잘 어울리는 기술일지도 모르겠군 라고 말한 뒤 문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능력에 저항하였고, 서서히 피로 물든 원혼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위치를 찾아낸 뒤 워큐리와의 최후의 공방을 준비하며 워큐리를 향해 날아갑니다. 워큐리와 쌍디의 대결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두 캐릭터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상황은 마치 폭풍전야의 상황이었고, 먼저 움직임을 보인 것은 다름 아닌 워큐리였습니다. 워큐리는 사탄의 검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쌍디에게 배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쌍디와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했고, 시간을 끌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쌍디는 풍수사탈로 인한 상처가 전신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기에 저 멧돼지 녀석 시간을 끌려는군. 이번 공방의 승부를 결정짓는다. 이 힘을 100% 사용한다면 저런 놈쯤이야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전력을 사용하여 워큐리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워큐리에게 다가간 뒤 자신의 전력을 드러내며 아즈리 잠브를 사용하였고, 쌍디의 기운이 모든 공간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자신의 발에 아즈리 잠부의 기운을 뒤덮었고 최후의 만찬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하늘에서 12개의 하얀 빛이 날아와 쌍디의 발끝으로 향했고, 쌍디의 무장색 패기로 인하여 강력한 충격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워큐리를 직격하기 위해 워큐리에게 날아갔고, 워큐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쌍디의 기운을 감지하며 피하거나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강력한 힘으로 맞받아치는 수밖에 라고 생각한 뒤 곧바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역천 마신절기를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루시퍼, 바알, 아가레스, 벨레드 등과 같은 악마들이 내려오기 시작하였고, 레드라인에서 이를 지켜보던 샹크스는 마치 세계가 종말하기 전 상황을 보는 것 같군 이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경악하는 표정을 지으며 누구의 능력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건 저자가 사왕과 해군대장조차 아득히 뛰어넘는 강자라는 건 확실하군. 이 정도 기운은 느껴본 적조차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종 악마들이 지상에 강림하며 순식간에 악의 기운이 레드라인 전체를 뒤덮었고, 워큐리의 역천 마신 절기로 인하여 매우 강력한 충격파가 형성되며 쌍디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피를 토해내며 주저앉았고, 검은 달이
최대가 동기어진이라는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그 순간 쌍디를 향하여 온갖 악마들이 달려들었으며 워큐리의 역천 마신절기와 쌍디의 최후의 만찬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워큐리의 악의 기운과 쌍디의 완전 무결한 빛의 기운이 충돌하였고 서서히 쌍디의 아즈리 잠부로 인하여 생겨난 완전 무결한 빛이 워큐리의 악의 기운을 뒤덮기 시작했고 하늘에서 나타난 악마들 역시 하나둘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쌍디의 최후의 만찬이 워큐리의 역천 마신절기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고 쌍디의 공격이 워큐리에게 적중했고 워큐리는 봉이의 형태로 변하여 무장돈벽을 사용했지만 쌍디의 기술을 버텨내지 못하며 쓰러졌고 쌍디 역시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쌍디는 워큐리를 쓰러뜨린 뒤 워큐리의 머리를 짓밟으며 담배를 태우며 후 이젠 내 역할은 끝난 건가? 마리모 녀석도 그 근위병을 꺾은 것 같고 이젠 루피 너만 남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쌍디의 긴장이 풀리게 되며 쌍디의 몸에 피로가 밀려왔으며 워큐리의 대결에서 누적된 데미지와 아즈리 잠브를 처음 사용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용하며 쌍디의 몸 상태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쌍디 역시 쓰러지게 되었고 쌍디는 하늘을 바라보며 담배를 태우며 잠시 정신을 잃게 됩니다. 루피가 초파의 만병통치약 252-5656을 먹은 뒤 체력을 모두 회복하며 이무와 2차전을 치르게 되었고 니카와 야회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와 이무는 결정적인 한방을 주고받으며 점점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고 루피와 이무의 실력은 거의 비슷했기에 쉽사리 승부가 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루피는 이무의 아포칼립스를 박살내버린 뒤 순식간에 이무에게 접근하였고 이무는 루피를 막아서기 위하여 야회의 권능을 사용하여 루피의 움직임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무장색 패기는 이무의 능력마저 무효화시켰고 루피는 빠른 속도로 다가와 이무의 복부에 고무고무 던 총을 적중시켰고 이무는 충격을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루피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루피는 지면을 고무로 변환시키며 반동을 이용하여 이무를 공중에 띄워버린 뒤 이무의 앞면을 붙잡은 뒤 고무고무 천둥의 도끼를 사용하여 이무의 앞면을 그대로 찍어버렸고 루피에게 기세가 기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주먹을 꽉 쥐며 밀지모자 나와의 대결에서 성장하는 중인가 경외심이 들 정도의 성장력이군. 허나 이번 대결의 승자는 나다. 수천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나의 감각이 온몸으로 말하고 있다. 결국 세계의 패자가 바뀌는 일은 없다 라고 말한 뒤 야회의 능력을 사용하여 풍멸지천을 사용하여 매우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며 루피를 포함하여 지상의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주하던 해군의 군함 일부와 해적의 군함 일부는 공중에 떠오르게 되었고 흰수염이 일으킨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헤일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스모커, 에이스, 키자루를 비롯한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은 형체를 유지 못하며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고 거프는 하체에 힘을 주며 이무의 바람을 버텨내며 아들의 능력은 아닌데 질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군 이라고 생각했고 센고쿠는 대불로 변하여 무게를 늘리며 이무의 바람을 버텨냅니다. 이무가 풍멸지천을 사용하자 루피는 형체가 분리되어 버리며 날아갔고 이무는 바람을 타고 루피에게 매우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루피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의 형체가 돌아왔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걸려들었구나 라고 소리친 뒤 고무고무 던 카운터를 사용하여 이무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이무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바람이 루피를 덮쳐왔고 루피 역시 치명상을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